남북 청소년 알아맞히기 경연. 남과 북 최고의 대결을 펼치는 남북 청소년 알아맞히기 경연. 각 도를 대표하는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중에 통일이 된다. 한명은 느낌표 남북 청소년 알아맞히기 경연을 어떻게 설명을 할 거예요? 북쪽에서는 느낌표를 감탄표라고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노래도 나는 야 감탄표를 사랑합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MBC 감탄표 남북 청소년 알아맞히기 경연이라고 소개할 거예요. 야, 그걸 미리 알았더라면 감탄표 남북 청소년 알아맞히기 경연 여러분께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식전의 시대이고 정보 시대인 21세기는 우리 학생들과 또 모든 사람들이 더 많은 지식을 소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면에서 우리 알아맞히기 경연 무대가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맞습니다. 예. 자, 오늘도 북쪽에서 어떤 문제들이 출제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오복수 선생님, 오늘은 뭐 어떤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될지 조금만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일단 풀어보면 다 압니다. 그러실 줄 알았어요. 예, 그러실 줄 알았어요. 네. 자, 그럼 본격적인 4조 경연에 앞서서 예선전을 치르게 될 남쪽의 다또 대표 9명의 학생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부산에서 온 어리로 똘똘 뭉친 사나이 김신이라고 합니다. 만약 우승해갖고 평양에 가면 그 경상도 사나이 카리스마가 멋진지 아니면 평양 발표겠습니다. 발표겠습니다. 우승해갖고 평양에 가면 경상도 사나이 카리스마가 멋진지 평양 사나이 카리스마가 멋진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어리! 어우, 좋습니다. 김승우 학생은 보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뭐였어요? 경상도 사나이도 무뚝뚝하다 하는데 북한 아들도 만만치 않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문제를 맞춰도 얌전한 표정 진짜 멋있습니다. 오, 맞아요, 맞아요. 항상 꿈꾸는 소녀 이수연입니다. 어젯밤 개성에서 평양을 지나 백두산까지 가는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을 꼭 이루겠습니다. 아싸! 아싸! 만약 우리 이세연 학생이 우승을 해서 평양에 가게 된다, 그럼 뭘 제일 하고 싶으세요? 저는 평양에 가서 오복숙 선생님을 꼭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알아맞히기 경연 진행하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남쪽에 오시면 제가 남산 구경도 시켜드리고 한강 유람선도 태워드리겠습니다. 기대하시라요. 대전의 태권도년 문선용입니다. 북쪽에서 태권도 전용체육관인 태권도 전당을 평양에 만들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가서 꼭 한번 북쪽 친구들과 겨뤄보고 싶습니다. 태권! 태권! 이제 잠깐 그 태권도 시범을 좀 보여줄 수 있어요? 네. 우리 하늘양, 문선영 학생의 그 태권도 격파 시범 보면서 어땠어요? 정말 잘하는데요. 북쪽에서도 그런 격파 시범 같은 게 있거든요. 서학교 학생들이 하는 태권도는 소년 태권도, 그럼 노인들이 하는 태권도는 노인 태권도라고 해서 연령대별로 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바다 건너 제주에서 영화 감독을 꿈꾸는 조우진이라고 합니다. 영화 배우가 꿈이 아니라 그래요. 예. 제주 오영감은 응원으로 굉장히 유명한 학교잖아요. 저번에 하늘윤학께서 말씀해주신 배경대응원이라고 있었는데요. 그 배경대응원과 약간 비슷하긴 합니다. 북한의 배경대 응원을 하는 학생들과 저희 학교 학생들이 같이 모여서 한 자리에서 응원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Guten Abend, es freut mich, Sie zu treffen. 독일에서 온 탁구 소년 권민수입니다. 독일에서 온 탁구 소년. 예. 독일 사람들 이렇게 통일이 됐을 때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봤겠네요, 주위에서. 벽 하나만 무너지니까 세상이 완전히 변하더라라고 하더군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우리도 철조망 하나만 걷어내면 세상이 완전히 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평소 말씀하시는 스타일이 굉장히 문어체. 안녕하세요. 남북한의 희귀동물을 사랑하는 한슬기입니다. 꼭 우승해서 평양중앙동물원에 가겠습니다. 슬기롭게 아자! 평양중앙동물원에 꼭 가겠다.
얼마 전에 신문에서 평양의 동물원과 우리나라의 동물원이 서로 교류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때 북한으로 보낸 하마 하숙이와 덜렁이가 보고 싶어서요. 큰 사람이 싱겁다는 말은 다 옛말입니다. 180의 키에 수려한 외모, 서울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키가 180cm예요? 187이요. 187. 오, 제가 180인데 깜짝 놀랐어요. 안녕하세요. 통일한국이 원하는 바른생활 사나이 류성결입니다. 제가 우승해서 평양에 가면 평양 친구들에게 들려주기 위해 바이올린 한 곡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대부분 사실 다 듣잖아요. 근데 저희는 특이하게도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 자리에서 들려주실 수 있죠? 예. 예,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경주시 정안면 광정리 한일고등학교에서 온 산골소년 김대현입니다. 이 MBC 방송국에 오면 꼭 만나야 될 사람이 있다면서요? 예, 저뿐만 아니라 전교생 모두가 만나고 싶어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바로 MBC 뉴스데스크의 김주아 앵커입니다. 저희 학교 기숙사에서는 하루에 9시에서 9시 20분 사이까지 뉴스데스크밖에 TV를 시청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학생들이 그 산골에서 매일 볼 수 있는 얼굴은 김주아 앵커밖에 없습니다. 저에게 김주아 앵커는 하나의 희망입니다. 오, 알겠습니다. 각 도를 대표하여 출전한 9명의 학생들 중에서 예선전을 통해 6명을 선발. 본격적인 북쪽 학생들과의 경연으로 다시 3명의 결승 진출자가 결정되고 결승전을 통해 뽑힌 1, 2, 3등 학생들에게는 김일성 종합대학, 김제공업대학 등 북측 최고대학 탐방의 특전이 주어집니다. 네, 북측 최고대학 탐방을 놓고 펼쳐지는 남북청소년 알아맞히 경연. 예선전은 총 4개의 문제가 출제되고요. 많이 맞힌 순서대로 6명이 선발되어서 북쪽 학생들과 문제를 풀게 됩니다. 자, 그럼 예선 첫 번째 문제 주시죠. 지난 6월 15일 6.15 공동선언 5주년 평양 통일 대축전에 참가한 남측 정부 대표단은 평양 청년중앙회관에서 북측의 가극 한 편을 관람했습니다. 이 가극은 70년대 혁명가극 피바다에 이어 90년대 대표작으로 내세우고 있는 민족 가극으로서 대표적 고대 소설이며 판소리계 소설로도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가극의 제목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정답판 올려주세요. 아리랑 심청가, 아리랑 심청전, 춘향전, 심청전, 춘향전. 나는양 정답 발표해 주시죠. 네, 정답은 춘향전입니다. 춘향전입니다. 예. 예선 두 번째 문제 주시죠. 다음은 하나의 단어를 남쪽의 표준국어 대사전과 북쪽의 조선말 대사전에서 각각 찾은 것입니다. 어린이들이나 근로자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 체육 문화 시설들을 갖추고 정치 문화 교양 사업을 하는 크고 훌륭한 건물을 가리키는 말이고 왕실의 권위나 나라의 채무를 위해 당대 지식인들의 참여로 세워졌던 최고 수준의 건축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과연 어떤 단어를 말하는 것일까요? 자, 정답판 올려주세요. 대학, 그리고 문화관, 궁전, 학사, 교양소. 자, 우리 학생들이 각기 다 다른 답을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정답은 궁전입니다. 궁전입니다. 예, 한슬기 양 혼자만 정답을 맞췄습니다. 북쪽에서 말하는 궁전이라는 뜻이 우리 남쪽이랑 굉장히 많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북쪽에서는 그 어린이들을 나라의 보배라고 그러잖아요. 네. 학생들이 다니는 평양 학생소년궁전이라고 있어서요. 도서관이라든지 식물박물관, 극장도 있고요. 건물 꼭대기에는 천문대까지 갖춰져 있어서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그런 건물입니다. 본선 진출자를 뽑기 위한 예선 세 번째 문제 주시죠. 다음에서 설명하는 예술가는 누구입니까?
함경북도 회룡 출생의 이 사람은 한국 영화계의 선구자였습니다. 1924년 부산의 조선 키네마에 입사, 운용전에 단역으로 출연함으로써 영화와 첫 인연을 맺게 된 그는 1926년 자신의 원작인 아리랑을 감독 주연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자, 정답판 올려주세요. 나운규, 김나운, 나도향, 여운계. 나운규, 나경보, 나운규. 우리 하늘 양이 정답 발표해 주시죠. 네, 정답은 나운규입니다. 나운규입니다. 자, 이 마지막 문제로 본선 진출자가 가려질 것 같습니다. 예선 마지막 문제 주시죠. 다음은 지도와 보기를 잘 보고 번호에 맞는 산 이름을 골라서 쓰겠습니다. 금강산, 묘향산, 백두산, 대송산, 칠보산. 백두산과 금강산은 거의 다 아는 것 같은데 다른 산들이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자, 정답판 올려주세요. 자, 백두산, 칠보산, 금강산, 묘향산. 백두산, 금강산, 칠보산, 묘향산. 과연 정답이 어떻게 될지 하늘양 정답 발표해 주시죠. 네, 1번은 양강도에 있는 백두산, 백두산, 1번은 백두산입니다. 2번은 함경북도에 있는 칠보산, 칠보산이죠. 예. 3번은 강원도에 있는 금강산, 금강산, 4번은 평안 남북도와 자강도에 걸쳐 있는 묘향산입니다. 묘향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선 4문제 모두 풀어봤는데요. 본선 진출 확정된 학생들이 나왔습니다. 먼저 1번 김신일 학생 축하드립니다. 자, 6번 한슬기 학생 축하드립니다. 김주환의 콩 사랑하는 9번 김대현 학생 축하드립니다. 본선 진출자 3명이 확정된 가운데 조우진, 권민수, 이현행, 유성길 학생이 동점을 이뤄 예비 문제로 본선에 합류할 3명의 진출자를 가린다. 자, 동점자 학생들 앞으로 예비 문제 주시죠. 불로 장생을 상징하는 10가지 사물, 십장생을 아는 대로 쓰겠습니다. 자, 정답판 올려주세요. 자, 우리 조우진 학생이 사슴과 대나무와 거북, 예, 이렇게 3개를 맞춰서 본선 진출이 확정됐습니다. 자, 그리고 8번 유성결 학생이 소나무, 거북이, 학, 대나무 이렇게 4개를 맞춰서 본선 진출이 역시 확정됐습니다. 자, 그리고 5번 권민수 학생과 7번 이현행 학생이 각각 2개씩 맞춰서 다시 한번 예비 문제를 통해서 최종 1명을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있었던 합좌 회의기구를 아는 대로 쓰겠습니다. 과연 최종적으로 본선에 진출할 1명의 학생은 누가 될지 권민수 학생 3개를 일단 적어주셨습니다. 자, 이현행 학생은 일단 6개를 적어줬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예선 마지막 예비 문제 5번 권민수 학생이 정삼과 화백 2개를 맞춰서 최종적으로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시청자 알아맞추기 문제. 와, 여기가 만경대 유희장이구나. 죽인다. 우와, 동수가 우리 뭐 타고 재밌게 놀까? 글쎄, 난 뭐 회전목마나 타야지. 회전목마? 뭐야, 너 공주야 뭐야? 야, 그러지 말고 만경대 유희장까지 왔으니까 우리 신나고 재밌고 뭐 그런 거 타. 저기 롤러코스터 있다. 맞지? 동수가 우리 저거 타자. 어머, 안 돼. 나 저거 못 타. 나 저거 타면 속이 울렁울렁거려서 못 타. 말도 안 되고 왜 그래? 뭐 내숭이야. 엄살 부리지 말고 우리 롤러코스터 타고 놀자. 어머, 안 돼. 나 어지러워서 난 무서워서 못 탄단 말이야. 나도 롤러코스터 타고 싶단 말이야. 가자. 한 번만 타자, 한 번만. 신동무
당신 자꾸 이딴 식으로 나오면 내래 당신 안 만날게 아요. 에이! 예, 그렇습니다. 북쪽도 마찬가지로 우리 남쪽의 놀이동산처럼 만경대 유희장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남쪽의 롤러코스터를 북쪽에선 다른 이름으로 불려진다고 합니다. 뭐라고 불려질까요? 1번 속성열차, 2번 관성열차, 3번 유희열차. 정답을 아시는 분은 느낌표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을 추첨해서 3인 가족용 금강산 여행권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선에 진출한 6명의 학생들이 각각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어떤 각오로 본선에 임할 것인지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나이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잘라야죠. 끝까지 하겠습니다. 그래!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슬기롭게 아자! 브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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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화이팅! 아자! 못 보면 잊어준다! 한골소년 저력으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꼭 제 우승 소식을 김주 아나운서께 알리겠습니다. 가자! 높은 철학의 동기를 받아 최고로 올라가겠습니다. 레디 고! 우지라 남북 청소년 아나운서치 경연대회 나간다면서 우지라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승해라 해. 화이팅! 남남북녀 북한 여자 꼭 만나고 싶수다. 우진아 잘해봐라. 우리나라의 지도를 반으로 접으면 울산과 만나는 곳이 북한의 청진입니다. 제가 꼭 우승해서 청진에 다녀오겠습니다. 가자! 가보자. 시연대 하나 둘 시작. 성결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성결 가자. 독일이 통일된 것처럼 우리도 통일을 할 거라 믿습니다. 하와이! 자, 우리 남쪽 본선 진출한 6명의 학생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요. 오복숙 선생님, 북쪽 학생들 어떤 학생들이 출전하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먼저 1번 자리에 앉은 학생이 평안남도 남포시 와우도 제1중학교 리금송 학생. 다음 라손시 라손 제1중학교 김송강 학생. 자강도 강계 제1중학교 손춘심 학생. 황해북도 사리온시 경암 제1중학교 최명주 학생. 함경남도 함흥시 동홍산 제1중학교 김광역 학생입니다. 손춘심 여학생, 안경 쓴 모습이 굉장히 좀 인상적인데 북쪽에서는 말이에요. 안경 쓴 학생들을 많이 만날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중학교를 다닐 때 학급에 안경 쓰는 학생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저희 학교에. 안경 쓴 학생들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나요? 공부 좀 꽤나 하는 학생이다라고. 자, 결승에 진출할 3명의 학생을 선발하는 본선 첫 번째 문제 주시죠. 역사 상식입니다. 지금 3가지 물음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연도에 있은 우리 인민의 반침략 투쟁인가? 연도만 치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역사 문제인데요. 이 내용은 그 북쪽 중학교 5학년 그 조선 역사 교과서 66쪽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나온 그 미국 침략선 셔먼호라는 것은 우리 교과서에선 미국 상선 제네럴 셔먼호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두 번째로 나온 그 쉐난도아호 또 차이나호 이런 단어들은 학생들이 사실 잘 모를 텐데요. 바로 이 차이나호를 타고 온 독일 상인 오페르트를 중심으로 한 선원들이 남연군묘 도굴을 시도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남연군묘 도굴 사건은 교과서에 나오니까 그 연도를 쓰면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같은 나라의 역사를 두고 다르게 문제가 출제되는 게 왜 그런 건가요? 글쎄 아무래도 북쪽과 남쪽 사이에 그런 그 사관의 차이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요. 특히 이 문제 같은 경우 보면은 그 북쪽에서는 아무래도 그 서양 열강의 그러한 침투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민중의 저항 이런 거에 아무래도 그 좀 초점을 두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럼 먼저 이 문제 답이 어떻게 나와야 맞는지 심상원 선생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셔먼호의 격퇴는 1866년입니다. 다음 쉐난도아와 차이나와의 격퇴는 1868년입니다. 다음 대규모의 미국 침략 함대 격퇴
신민년이기 때문에 신미양요라고 합니다. 이는 1871년 이렇게 답이 나와야 합니다. 이 문제에서 몇 번 학생들이 답을 맞췄는지 보겠습니다. 2번 학생 합격입니다. 합격됐습니다. 다음 4번 학생 합격입니다. 합격됐습니다. 5번 학생 합격입니다. 합격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도수만 쓴 게 아니라 뭐 7월 상순에서 하순까지 이 사건이 벌어졌다. 지금 우리 학생들 경악을 금치 못한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데 우리 남쪽 학생들 정답 확인해 주시죠. 1번 학생. 예, 선생님 어떻습니까? 다 틀렸기 때문에 불합격입니다. 예, 다음 2번 학생. 1분 1866년 하나만 맞았기 때문에 불합격입니다. 예, 다음 3번 학생. 1번과 2번만 맞았기 때문에 역시 불합격입니다. 예, 다음 6번 학생. 역시 불합격입니다. 예, 불합격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남쪽 본선 진출자 6명은 본선 첫 번째 문제 단 한 명의 학생도 맞추질 못했습니다. 근현대사 선생님께서 이걸 외우라고 시켰거든요. 그땐 완벽하게 외웠는데 지금은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데 학교 가면 근현대사 선생님한테 꼬집히게 생겼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근현대사 선생님이 여성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남자 선생님이요? 남자 선생님. 남자 선생님인데 꼬집어요? 아, 그래요? 그럼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5명의 학생에게 붉은색, 푸른색, 흰색, 노란색, 보라색의 색종이를 각각 한 장씩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이 학생들이 요구에 맞게 색종이를 각각 한 장씩 나누어 주는 서로 다른 방법은 모두 몇 가지나 있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아주 특이한 수학 문제가 나왔어요. 북쪽에서 서학교에서 이렇게 도화 공작 시간이라고 해서요. 어떤 시간이? 도화 공작이요. 도화 공작 시간. 도화 공작 시간에는 그 색종이로 메뚜기도 만들고 뭐 타는 배, 먹는 배 모양도 만들고요. 여러 가지 꽃 모양도 만들어서 그 경연도 벌이고 그러거든요. 아, 색종이로 이 타는 배도 만들고 먹는 배도 만들고. 자, 6명의 학생들 모두 정답을 적어줬는데 먼저 북쪽 학생들 과연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확인해 주시죠. 복잡한 계산도 필요 없으며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1번에게는 붉은색과 푸른색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과박이자 친 거는 주지 말라는 겁니다. 2번에게는 푸른색과 노란색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3, 4, 5번에게는 붉은색과 흰색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1번과 2번 학생에게 줄 색종이는 결정됩니다. 이제 나머지는 3가지 색깔을 3 학생에게 나눠주는 방법은 서로 다른 방법은 모두 6가지입니다. 몇 번 학생들이 맞았는지 보겠습니다. 2번 학생 6, 합격입니다. 다음 3번 학생 6가지 합격입니다. 모처럼 우리 남쪽 학생들의 표정이 이렇게 밝아진 것 같습니다. 남쪽 학생들 정답 선생님 확인해 주시죠. 1번 학생 6 합격입니다. 다음 2번 학생 6가지 역시 합격입니다. 다음 3번 학생 6가지 합격입니다. 다음 4번 학생 역시 6가지 합격입니다. 다음 5번 학생 6 합격입니다. 다음 6번 학생 6가지 역시 합격됐습니다. 자,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본선 진출자 6명의 남쪽 학생들이 모두 정답을 맞췄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거짓말입니다. 네, 이거 거짓말이죠.